부모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야 된다. 두 번째, 투자는 위험하고 빚은 절대 지면 안 된다. 출근, 회사, 퇴근, 집.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월급에서 용돈 3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모두 통장에 넣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박이다. 무식하게 모았네요. 하지만 착실히 모으기만 하던 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빚을 져서 집을 분양받았거든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아유, 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네,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웃고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더라고요. 빡세게 7년 동안 저는 겨우겨우 모은 금액을 그 친구는 1년 만에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나 뭐 하면서 산 거지? 아, 돈은 그냥 이렇게 모으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선물 같은 아이가 찾아와 줬어요. 야,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처음엔 이렇게 아빠가 되는 건가 하고 얼떨떨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책임질 생각에 단단히 정신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생각에 집값은 무릎까지는 온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2년 뒤에는 뭐 지금보다 오르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여유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평범한 제가 과연 집이라는 걸 살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미루고 싶지 않아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첫 번째 질문, 제 인생 첫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도 안산, 양가 부모님도 안산, 이 근처에서 저평가 아파트를 찾고 싶습니다. 집을 사기 전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초보인 저에게는 모든 게 고민입니다. 지하철, 병원, 대형마트, 학원, 스타벅스. 전문가분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의 자산 상황을 보니까 부동산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총 3억 6,800 정도가 있어요. 이 3억 6천이 빚이 없는, 지금 정말 그냥 현금으로 전세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진짜 대출 하나도 없이 저 전세금 지금 자기가 네. 깔고 있는 거예요? 와. 와이프분이 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축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고 있는 게 좀 어쩔 애매한 수 없는 거예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 그러니까 시흥과 안산은 수도권의 서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은 자체 업무지구가 있어요. 낮은 위치의 공단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단에 취직을 하면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고잔역, 중앙역 여기 고잔 신도시라는 곳이에요. 이 아파트들이 좀 2000년대 초중반 아파트들인데 학군도 안산에서는 제일 좋고 위에 보면 백화점도 있고 평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안산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여기 중앙역 위쪽에 다 여기서 모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네, 맛집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네. 여기 두 개 아파트가 있어요. 뒤에 안산 센트럴 프로지오, 스테이트 중앙 아파트가 있는데 안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 가격이 한 8억대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전용 84 기준.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곳 초지역입니다. 초지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주공 아파트였어요. 근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서 네, 너무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용 84 기준 8억대 형성돼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교통이에요. 뭐 여의도도 그렇고 시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땅한 교통이 없었거든요. 여기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이 초지역과 중앙역 두 개의 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지역부터 먼저 볼게요. 초지역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광명을 지나서 가산 디지털 단지 여의도까지, 그러니까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올 수 있어요. 정말 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신안산선이 2019년에 착공을 하고 지금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원래 내년에 개통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공정률이 33%예요. 한마디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호재는 정말 개통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교훈을 주네요. 시흥을 한번 볼게요. 여기 신천역이라고 있거든요. 은계지역이라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평지예요. 좀 더 내려가서 시흥시청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장현지구예요. 네. 그러니까 시흥 택지는 전체적으로 전용 84 기준 6억대 초중반이 형성되어 있고 전고점에 8억대까지 찍은 택지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 신안산선이 지나갑니다.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정말 빨리 갈 수 있으면서 신축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좀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백옷이라고 있는데 시흥에서
가장 비싼 곳이 여기입니다. 150신도시가 지금 가격이 6억대, 5억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정고점에 10억까지 뚫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시흥에서는 가장 비싼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돈 모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디님하고 밥장님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말씀드릴 거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유진입니다. 혹시 와이프분께서 일을 시작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내년이라도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오갔던 적은 있어요.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가용 자금을 명확히 알아야 제가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축을 100만 원 정도 하시잖아요. 혹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저축이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다면 30년 기간으로 금리 5%, 3억 정도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출 3억을 받으면은 6억 6천이 되겠죠, 종잣돈이. 네. 그럼 6억 6천으로 안산에서 20평대 중에 제일 좋은 곳을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연봉 8,500만 원까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네, 와이프가 내년에 일을 하면 후년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대출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볼 생각이었었거든요. 유디님이 얘기해 준 거가 일반적 내 집 마련의 과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을 파악해요. 그리고 내가 일으키고 있는 현금 흐름, 소득을 파악해요. 그리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지출을 파악해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초보 아빠님의 첫 번째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집값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거는 우리는 방송일 수 있어요. 근데 초보 아빠님은 일생일 때의 결정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 아내분하고 언제부터 일할까? 우리 일하면 대충 얼마 정도 벌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걸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모으고 있잖아요. 대출 금리를 5%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일반 주담대. 우리 디딤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대출을 저는 많이 받아야 1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본인의 종잣돈이 3억 6천이죠? 우리 90% 모아서 어렵게 만든 이 큰 목돈이, 그죠? 여기에 1억을 더하면 4억 6천이 돼요. 4억 6천만 원이 넘는 집을 사면은 본인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휘청하기 시작하면은 압박을 느낄 거예요. 네네. 우리 신문에서 영끌족들이 집 던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을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을 사버려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4억 6천만 원 이내에서 고려해서 집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저희 아내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너나이님. 저희 아내가 일을 하게 되면요, 월 한 200 정도까지는 저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 주담대 기준으로 5% 하면은 150만 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3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 1억당 50 정도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유디님이 해준 얘기예요. 그럼 본인의 종잣돈 3억 6천에 3억을 더하면 6억 6천이 되잖아요. 그럼 6억 6천으로 살 수 있는 안산의 아파트들을 보니 제일 좋은 것도 살 수 있네요, 20평으로. 그래서 6억 2천, 3천 하는 지금 나오는 집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초보 아빠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요, 근데 디딤돌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싸니까요. 그런데요, 디딤돌 대출은 6억이 넘는 집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금리에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방송의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부동산 경험이 많아요. 이것만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보 아빠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의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칠게요. 근데 디딤돌 대출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 해서 6억 2천짜리 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의 금리 차이, 디딤돌 대출이 뭐 한 3% 안짝일 거예요, 아마. 그럼 한 2%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랑 나중에 이 두 집값의 상승이랑 어떤 게 더 클까요? 집값의 상승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이자를 아끼겠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린다. 그리고 그냥 나한테 요 정도가 부담이 없어 라고 해서 그 집을 사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값의 차이가 지금은 6억 2천 5억으로 1억 2천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 이게 3억 4억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보 아빠님의 아내분께서 일을 꾸준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내 생각에 100만 원 정도의 저축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안산에서 내 집 마련 하실 거면 그 동네에 랜드마크 제일 좋은 걸 사셔라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역설적으로요. 이 외벌이 30대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죠? 네. 이런 게 흔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보 아빠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초보 아빠님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주변에.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뭐하러 비싸게 대출 받냐. 디딤돌 대출 받으면 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좋은 의사결정이 아니다, 하락장에서.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나 유디님, 밥잘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지금같이 떨어진 시기에는 이왕이면 가능하면 좋은 집을 접근하려고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밥잘입니다. 어제부터 유디님이랑 저랑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나유님이랑도 많이 대화를 했어요. 사실은 초보 아빠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안산의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인데 안산의 실거주를 지금 마련하기는 가지신 돈이 너무 아쉽다. 우리 초보 아빠님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시면 10년 후에 내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까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었어요. 저 보시면은 저 맨 위에 빨간 게 삼성이라고 써있는 저게 이제 마포에 있는 집이에요. 도원 삼성 아파트. 그 밑에 파란색 집이 지금 안산에서 꽤 좋은 아파트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33평이에요. 까만색은 이제 창전 레미안이라고 해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게는 사실 마포구에서도 약간 많이 좋아하는 위치나 그런 뭐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은 까만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하고 가격이 2017년도 부근에 같았죠. 무려 두 개는 이제 하나는 창전 레미안은 24평이고 안산에는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34평이었는데 근데 이후에 상승장 흐름이 오면서 서울은 중심부부터 올라야 경기도까지 가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창전 레미안부터 먼저 올랐고요. 가격의 상승 폭도 최종적으로 서울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결과가 달랐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랑 약간 가격은 벌어졌던 도원 삼성 아파트는 두 개 가격 차이가 한 2억 정도 났었는데 나중에는 가격 폭 자체가 2억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안산 그 인근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전월세 등으로 임차를 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3억 6천에서 3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면 서울의 중심부까지 사실은 집을 사실 수 있어요. 충격받았다, 지금. 갑작스럽게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서울 갈 갑자기 일이 별로 없잖아. 네, 가본 적도 너무 멀게 없는데 네, 느껴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연에 보니까 지금 계시는 집 만기가 10월 정도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간을 갖고 계시니까 그 사이에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서울집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월부 TV 보면서 네. 이제 그런 솔루션을 몇 번 주신 거를 보고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적용하시는 충분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라는 것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을 알아가면서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생각은 됐었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선택을 안 한 것과 맞아. 나중에 선택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선택을 한 거는 좀 전혀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같은 기간에 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하고 안산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오르는 폭이 아예 달랐어요. 안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나중에 서울 살 수 있었는데 라는 감정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돼요. 더 큰 부를 이루실 수 있으세요. 당장 제일 좋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조금 더 부를 쌓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아파트 보러 가면은 전문가님들은 꼭 보시는 것들이 항목이 몇 가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질문 하신 거잖아요. 어떤 항목이 경쟁률이 더 셀 것 같으세요? 교통이요. 이미 초보 아빠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지하철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일자리로 어떻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예요. 근데 수도권 일자리는 강남이 제일 많잖아요. 네. 강남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강남에 가까이 살기 위한 경쟁률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멀어질수록 집값도 비례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투자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실거주 집을 마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뭐 아이가 어리고 좀 바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지금 보내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한 번쯤 깊게 파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제가 믿는 말인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한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통화가 두 분에게 지금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신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결정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결과의 차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남편보다는 관심이 덜 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연을 냈고 채택이 됐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애기 약간 시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같이 차에서 통화 이거 듣고 있는 거거든요. 차에 계세요? 네. 그러시구나. 현실적인 조언이어서 우선 마음에 너무 와닿았고요. 네. 이제 4월에 이제 개강하시는 수업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좀 안일했구나. 네.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강의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신 우리 초보 아빠님하고 우리 아내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자신도 있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 사람이 그때 얘기했던 조언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강의를 듣고 나서 두 분이 이제 뭘 해야 될지 각이 나온다. 강의 끝나면 아마 두 분이 자 이제 우리 여보 10월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전세 만기까지 6개월 안에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일 잘 해보자.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겠다.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대로 끊기 좀 아쉬우니까 서로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차에도 그리고 또 둘이 차에만 있다면서 뭐 옆에 뭐 부모님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잘 믿고 따라와줘서 그리고 또 좋은 아내로서 좋은 엄마로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친구 진국이네. 그러게요. 가족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고
또 이렇게까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고 열심히 잘 살자. 화이팅!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내가 왜 네, 설레지? 두 분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고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이 두 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나이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됐죠. 진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정말 느꼈어요. 제가 막 여기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지역이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보단 여기 더 좋은 곳이 있어.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정말 그 내 집 마련할 때 모든 것들을 강의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20평대로 4억 중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진짜 계약 당시만 해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매매 계약서를 이제 가슴에 품고 그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들었던 감정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해낼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월부에서 너나이님이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월급쟁이로 사셨는데 같은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너무 비싸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저 강의 하나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